안녕하세요. 원주 청년관장 이면호 목사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 인생의 책은 사랑 수업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가슴 설레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가슴 미어지게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느 유행가 가수의 노랫말처럼 사랑 없인 난 못 살아. 사랑밖엔 난 몰라가 떠오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요? 사랑의 이야기보다 더 큰 감동과 눈물과 애절함을 주는 장르는 없습니다. 오늘 나누는 책은 사랑이란 말에 특별히 수업이란 단어가 합쳐져 사랑 수업이라고 하니 사랑은 자연스럽고 저절로 배워지는 본능적인 것이 아닌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수업이란 말에 다시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제 학창 시절 친구 중에 별명이 수작의 왕이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잘생겼다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씀씀이가 있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여친들에게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유머러스한 친구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이 수작의 왕을 찾아가 성공적인 연애 비법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배움 가운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랑을 위한 수업에 투자한다면 투자 비용이 아깝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자는 사랑은 감정과 마음을 다루는 일이기에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 윤홍규는 정신과 의사로 2016년 출간한 첫 책 자존감 수업이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자존감 수업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담고 있다면 사랑 수업은 나와 타인을 모두 사랑하는 법을 다루므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 상처를 해결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도록 돕기 위한 책입니다. 저자는 인생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제대로 된 사랑과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좌우하는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내방자의 다양한 임상을 통해 사람은 사랑을 통해 설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하여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더 펼치고 안정시킬 힘을 보태고 사랑의 상실이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용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사랑 수업은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누구나 사랑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질적인 환경과 가정에서 자란 두 남녀가 사랑을 키워가면서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싶은 갈망은 본능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사랑 때문에 힘들다면 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첫사랑은 실패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첫사랑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이 거슬렸습니다. 첫사랑이 결실을 맺어 평생 함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왕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갈등 해결을 위한 노하우 없이 감정과 의욕만 가지고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에 첫사랑은 풋풋한 사랑으로 끝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속성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현명하고 성숙하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양가 감정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원망하는 두 마음을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중성은 이제 지쳤어, 우리 헤어져 라는 냉정한 말 속엔 더 많이 사랑해줘 라는 의미가 있고, 이중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관계 기술 중 최고 난이도에 속한다고 합니다. 양방향성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고받는 성격을 띱니다. 짝사랑이 힘들고 슬픈 건 양방향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양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처한다면 사랑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잘못된 신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말은 변화무쌍한 인간의 속성상 적절한 관심과 간섭, 질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말도 일방적으로 이해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일 뿐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면 이심전심이어야 한다는 말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안전하지 않으며 사랑하는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불안이나 우울, 자존감의 문제는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되지만 사랑은 남을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놓치지 않아야 하니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셀 수 없지만 저자는 기본축으로 첫째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해 주기입니다. 이해는 공감을 포함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상대의 입장과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을 때 이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도와주기입니다. 상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바를 파악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요즘 사랑의 트렌드는 공감해 주기라고 합니다. 감정의 시대인 지금은 공감이 밥보다 소중합니다. 저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력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 곧 의욕을 만드는 기본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고 시련의 아픔을 겪을 때 모든 의욕이 저하되고 살 의미마저 잃어버리는 깊은 고뇌를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기다리다 더 늦기 전에 오늘이 사랑하기에 제일 이른 날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사랑은 살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중 단연 최고라고 강조합니다. 챕터 두 번째에서는 나는 어떤 애착 유형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애착이란 친밀한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돼 오랫동안 유지되는 인간관계의 틀입니다. 이 책에서 애착에 대해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형성된 세계관이 평생에 걸쳐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애착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안정형 애착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사람의 애착 유형으로, 이런 사람은 자존감도 높고 세상에 대한 믿음도 커서 타인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가졌습니다. 불안형, 불안정 애착은 타인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자신에게는 부정적인 애착입니다. 회피형, 불안정 애착은 자신에게는 긍정적이지만 타인에게는 부정적인 애착입니다.
혼합형 불안정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부정적인 애착입니다. 애착은 중요하지만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평생 불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애착의 방식이 변하기도 합니다. 애착 유형을 안전형으로 바꾸어 간다는 말은 여유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각이 생기고 타인을 대할 때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애착이 안정형으로 향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은 경험이 부족해서 생긴 애정 결핍증이고, 둘째는 사랑을 받기는 했는데 이별의 상처가 너무 커서 생긴 이별 증후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착은 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독서, 강연, 상담, 신앙생활, 멘토링, 예술활동, 마음공부, 여행 등 스스로 성숙해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애착 유형에 속하는지요? 저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만 그것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스킬이 부족해 제 자신을 원망하거나 타인을 원망하고 때로는 입을 다물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안정형 애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실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